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안 노는 이런 음, 같은 제 실수를 또 했습니다. 할 수 없죠. 다시 리뷰 한번 하고 리뷰 방송합니다. 음, 오늘은 주식 거북이가 아니고 닌자 거북이가 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같이 오후 방송 보니까 CNN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 총리하고 바이든 할배하고 공항에서 만나가 통화하는 걸 보니까네, 바이든 할배는 미국 대통령을 할 게 아니고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 될 정도의 피폐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패기도 없고 역동적인 파워풀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어, 미국이라는 강대국, 지구의 최고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한 대통령이 그 뒷모습 자체가 저희들 나라의 8, 90대 노인의 피폐한 몰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미국의 현재 사정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줬겠죠. 현재 나스닥보다도 나스닥이 어떻게 올라가든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벤트 기간이니까 거기 따라서 주가에 빠진가 주가에 오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국채 금리가 드디어 5포인트를 찍었다는 거. 이건 완전히 전 세계 미국 국채 금리를 국채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나 아니면 각국의 어, 정부 중앙은행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금리가 오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삼성전자가 한가 세 방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최고점이라고 배팅이 들어가가 순식간에 1포인트 정도가 다시 또 빠지긴 빠지는데, 현재 4.9 바로 반응하죠. 원하는 136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정신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그나마 저희들 주식, 제가 주종목을 갖고 있는 주식은 거의 밑바닥에 있는 주식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영향을 타 종목에 비해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조차도 마른 행주 물 짜듯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배수의 진을 치시고 내일 아침 한국 증시를 보시기를 진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이죠. 저점에서 매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는 분명히 어제부터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이 주식은 한전기술 주식을 보시라고. 한전기술 주식이 차트상으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행보 구간입니다. 행보 구간. 단지 이 행보 구간이라는 갭이 저점에서 저점과 고점의 상승폭 갭 자체가 현재 22년, 이제 만 1년이, 2년 전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2년 보지 않고, 전 고점을 보시면 이 지점이죠. 2023년 4월달, 이 지점에 고점으로 봤을 때는 8만 5천 원을 볼게요. 8만 5천 원에서 지금 6만 원, 3발이 24, 약 30% 빠졌다면은, 현재 이 행보 구간이라면 30%의 갭 사이가, 30%의 아래 위 상방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를 보면은, 예, 얼마겠습니까? 8만 5천 원, 7만 한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7만 2천 원. 단기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약 10%에서 15%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바닥이라면, 적어도 발목의 정도의 위치라 그러면은,
한전 기술이 반등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18,000원대, 17,000원 후반대에서 18,000원대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 시그널이, 십자봉이 시그널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여기서 17,000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20% 되네요. 20%.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것도 백업을 시켜 보시면은 이쪽에서부터 반응을 시작해서 5월달, 그러면은 백으로 시키면은 전 5월달 한 5개월 되겠네요. 그죠? 10월 19일 다 돼가니까 5개월 후까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거리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신호탄이 오늘이 만약에 시그널이라면 그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서 빠져봤자 올라가는 거는 20%, 여기서 내려가는 건 10% 같으면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시신 분들 그래 보시면 되고, 왜 제가 한전기술을 계속 바라는 이유는, 한전기술,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회사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전기술이 설계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한다면 한전기술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 그대로 하도급 업체밖에 안 됩니다. 네, 하도급 업체에는 한계가 있죠.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끌고 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쌍두마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원자력,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기술적 협력, 그 다음에 로얄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나 UAE나 사우디나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SMR 이야기 하는데 이거조차도 아직까지 실험 단계지 개발 단계지 설치 단계 지금 한다고 미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SMR보다는 서유럽, 동유럽의 원자력 발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시적 효과, 에너빌리티는 내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까지는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권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고점이 한전기술부터 10만 이상 갔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3만 이상 갔기 때문에 여기서 100%의 수익이 온다 그러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17,000원, 18,000원까지는 이게 진바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권은 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 현대인프라코어는 실적 발표가 다 돼갑니다. 분명히 오늘도 뭐 대충 만원 이상의 현대인프라코어 때는 16,000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나와 있네요. 실제 공시 예고가 나왔는데 9월 30일 다음 10월 25일이네. 다 돼갑니다. 한번 움직일 겁니다. 이때 단기 반등에 따르는 수익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에 봐서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빠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60일선이나 120일까지 빠진다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올 시답니다. 물론 악재가 터지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중국의 지수로 봤을 때, 자, 소비물가지수 따라서 제가 보는 거는 소비물가지수는 내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수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아닙니다. 디프레션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좋아지면 괜찮겠죠.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저는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더 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부자재 및 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소비자 물가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해 같은 경우에 안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측이 소년이나 말씀 들어보셨죠? 2월달, 3월달부터 계속 경기 부양책을 거시적으로 크게 벌린다 했는데 아직까지 효과를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중국 내 자국민들도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내지는
불안함 때문에 저축률은 올라가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물가 지수가 좋았다 하지만 투자가 이점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혹시 양치기 소년에 걸리는 거 아닌가. 따라서 오늘 상해 지수는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항은 만약에 다음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측에 부합한다, 아니면 서프라이즈가 논다면 미국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은 반응이 심하게 요동치며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 자, 거기에 따라서 현대 인프라코도 움직인다면,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 중국의 내수 시장의 영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요즘 실적이 저희 종목들도 지금 한국 증시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현대브로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 저도 파악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만원대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이번을 놓친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만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농하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고, 어저께 매수한 타이밍도 막 9,180원에 매수했지만 오늘 9,450원에 매도를 걸었다가 빼버렸습니다. 뺀 이유는 제 경험상으로는 만원대 위로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때 수익으로 익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HMM. 오늘 HMM이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 4%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고, 단지 수급으로 봤을 때 15,000원대를 한번 뚫고 해야 되는데, 뚫고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하게 15,270원까지 4포인트 이상 찍었다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해진공 뭐 심포지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다는데, 저는 그건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해법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최상, 어떻게 했을 때 최악, 이놈들이 속내는 뭐고, 이놈들의 지금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뭔지, 어떤 것이 해결돼야만이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반영될 건지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낸들 저 돌대려 같은 산업은행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압력을 넣어도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빅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나중에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자범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밀려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밀려서.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물가지수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호전이 된다면 중국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해운업입니다. 이유는 원래 이 해운업에는 운송 해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가 컨테이너선, 둘째가 벌크선. 컨테이너에 실지 않는 거는 거의 99% 벌크선에 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는 완제품, 벌크선은 원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겠죠? 컨테이너는 SCFI라는 상위 지수에 관련돼가 있고, 벌크선은 BDI라는 화물 운임 지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LNG선이나 탱커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5년, 10년씩 렌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임 지수에 영향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는 게 컨테이너의 SCFI와 BDI 지수인데, BDI 지수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는 호재성 조짐에 오늘 1등 주자인 대한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고, 거기에 밀려서 그냥 HMM은 빨려서 올라갔다가 정신 차리고 보이게 이겨야다 싶어서 2포인트 정도 더 밀려서 내려온 거고, 오늘 1,500원을 15,000원을 못 지키고 밑에 밀렸습니다. 단지 이렇게 보셔야지 HMM이 반등의 구간이다, 이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은 악재고 그 악재는 매각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3, 4일에. 그리고 호재는 유찰, 유보,
새 판을 새롭게 짜는 거겠죠. 자, 그 안에는 연구체의 어떤 처리 방안이 시 현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신경을 끄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면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다, 환율이 어떻게 됐다, 나스닥이 어떻게 됐다, HMM이 내일 15,000원 올라갈 수 있는지, 15,100원 오늘 뭐 희망으로 보면은 뭐 오늘 찍었던 15,270원 이상 15,350원까지도 내일 찍힌다 그러면 아이고 그나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25일 매수 매수 청구권 해상 기간이 25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산업은행이 전환하겠다고 끝까지 똥꼬집을 부려서 전환하겠다 해가 이 판을 자체를 쑥세기 판을 만드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네요. 기다려 보시죠. 그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뜬소문이고 헛소문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KSS 참고로 KSS 해운 이 오늘 13%보다 빠지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오늘 각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삼성중공업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반응이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반응했다가 좀 약간 조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 한 4, 5거래일 정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조금 빠질 때는 조정이 난 게 없어요. 빠지는 건 조정이 없지만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조정 구간을 거쳐야만이 다시 탄력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인데 주가로 봤을 때 7,500원 선이 밀리지 않는다면 7,500원 미만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라는 조건을 받아서 7,500원 미만으로 밀리지 않으면 바로 8,300원까지 열리가 있습니다. 7,500원 아니면 물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간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바닥 찍고 양봉 뜨고 위에서 비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올라갑니다. 단지 아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수급에 따라가. 그러나 7,500선을 지킬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고 7,500원 무너진다면 재매수 하시더라도 결코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적 발표율이 나왔지만은 실적 발표율 이전에 만원이라는 목표치에서 최소한 20% 25% 해도 8,000원 선 위로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급에 따른 영향은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것. 7,500원 미만은 다시 재매수 구간이라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환유화 오늘 이 말씀 드리는데 오늘 나온 게 예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마이너스 3억인데 마이너스 3억이라는 건 사실은 흑자 전환입니다. 삼성중공업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빠져주는 게 저로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주 편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내년 2월달까지 가지고 갈 건지 저는 제가 볼 때 내년 2월달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보는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 17만원 18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 이번 달 중국의 지수가 오늘 발표된 것이 소비 지수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뒤에서 따라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좋아집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아진다는 건 부자재, 원자재의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비대하기 때문에 이게 벌크선들이 미친 듯이 한번 춤을 췄습니다. 이게 도미노예요. 나쁜 악재도 도미노처럼 밀려오지만 좋아지는 호재도 도미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특히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보는 유가도 지금은 이래 미친 듯이 이렇다지만 물론 변수랑 항상 작용합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어쩌리 싸움이 붙을 줄 누구나 꿈에 생각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변수가 없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악재가 없다 그러면 유가는 떨어지고 현재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소비에 따르는 대한유화의 주가는 반드시 반등하고 올라갈 거라. 그래서 제가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원래 16만원, 15만 5천원에서 16만원까지 가면은 수익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나 세계 경제에 들어가는 꼬라지로 봤을 때는 이만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없다고 또 생각이 자꾸 드는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 안 서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그 때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고 방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대환유화, 대한항공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2만원을 뚫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중에 음봉까지 맞아가면서도 공방을 벌이다 결국은 밀려서 올라가더라고, 이것도. 그러나 거래는 적었습니다. 100만 주도 안 된다만은, 그래도 2만원대 미만에서의 호가 1호가의 10원, 2만원 이상에서 1호가의 50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주가 지수의 비율의 변동폭이. 그래서 2만원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바닥 19,38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끄집고 올라가고, 현재 3거래에서 한데, 이번 주까지 2만원대만 지켜준다면 이제 위로 한 10%까지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오늘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아시아나 화물 운송국으로 내가 하겠다는 건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신사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실은 아시아나의 항공 운송 물량을 내가 가면은 돈도 들어오지만은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되고 감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게 왜 그런지 또 말씀드려, 시간상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 플러스, 유가는 연말에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이 죽을 방법은 없어요. 해결책이 방안에 놓을 거고, 대부분 전문가들도 현재 유가는 일시적인 거란 건 다 그렇게 점치고 있고, 대세가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한 10% 구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가족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2만원을 버티고 지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2만원을 버텨야만이 다시 2만 천원이 열리는 거니까. 자, 거기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지만은, 내일을 한번 보시죠.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양일간 대한항공이 2만원을 버티는지, 이걸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게 가늠하고 짐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2번 했네요. 2번 했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5가 뭡니까? 와, 이게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 그러나 나스닥도 지금 아마 좀 있으면 또 연준의 총재들이 11월 달 금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따라가 또 어떻게 또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도 지금 실적 발표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새벽 2시에 벌어지는 나스닥의 지수를 체크하시면은 가늠이 될 겁니다. 새벽 2시입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힘들 것입니다. 모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드려 맞고 다 두드려 맞은 우리 이 종목들이 얼마나 버텨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은 기간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 어느 정도 마이너스만 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그나마 주가에 빠짐은 좀 덜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 돌고 도는입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것이 반등 구간에 왔을 때는 먼저 반응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내일 아침 한국 주식을, 아이고,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면목이 없네요. 어떻게 될지 아침 동시효과를 보고 또 내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